현금을 갖고 있었으면은 현금의 가치만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팔았을 때 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집을 팔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로반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하는 남자 로반카이저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달이 됐습니다. 벌써 드디어 전반기가 가고 하반기가 왔는데, 자, 이 하반기에는 과연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는 전망을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인 거지 제 말이 100% 다 맞다는 아닌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물건을 찾거나 방향성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찾는 쪽으로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공부해 볼게요. 2021년 6월 이후 주택가격 전망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전에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했어요. 6월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매물이 언제 많이 나왔냐면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미 언론에서 너무 무섭게 때렸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주택자들은 다들 방법을 썼습니다. 진짜 매물로 내놓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피해간 거나 또 나오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과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의 주택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인지, 자, 집을 왜 팔아야 되냐면, 자, 6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올라가요. 그런데 6월 2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재산을 일단 다 봅니다. 6월 1일 날 내 소유로 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재산세를 매겨요. 그거를 재산세를 내고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따져가지고 하반기에는 종부세를 또 냅니다. 종부세를 또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도 피해가야 되고 또 양도소득세도 피해가기 위해서 6월 전에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6월 초에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것들은 5월 30일 날 잔금해주는 물건들은 이미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집을 또 팔려고 하는 이유도 그때까지만 팔아야지만 양도세도 피해가고 종부세도 피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현재는 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기사를 하나 볼게요. 5월 말 잔금 매물은 사실상 끝. 다주택자 매물 안 나오는 이유. 자, 세 가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벌써 5월 중순인데 5월 잔금 조건에 금매물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하고 써있죠. 자, 5월 중순에 이미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기사가 나올 때는 매물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 거래를 하면 3개월 이상 시간을 주기 때문에 혹은 이 2달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잔금을 하려면 벌써 2, 3월에 계약을 해야 되고 5월 달에 잔금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 와서 계약을 해본들 아무 소용 없단 말이죠. 그러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이달에 잔금을 할 테니까 가격을 더 깎아주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이 뭐냐?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 부동산 물건 시장이 되고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세금이 오르자 다주택자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차익 실현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됐다는 겁니다. 매물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팔면 자산이 대폭 줄어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집을 팔면 자산이 대폭 줄어요. 그리고 굳이 집 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보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현재 28억 원 하는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서울 마포구의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13억 6천만 원 한다는 거를 12억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 써 있어요. 그러면 자산은 두 개 합치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42억이 되겠죠. 근데 이 42억의 가치가
현금 42억을 갖고 있을 때와 이 42억을 자산을 갖고 있을 때와 같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이후 현재 호가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로 3억 7,605만 원을 내야 하는데 6월 하는 경우는 7천만 원쯤 늘어나는 금액. 지금 무슨 얘기냐면 6월 전에 팔면은 이만큼을 내는데 6월 이후에 내면 이만큼을 더 낸다 이 뜻입니다. 자, 만약 2019 6월 1일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있다고 하면 매도액이 13만 9,600만 원에서 8억 1,600만 원을 제외한 5,200만 원이 수중에 남게 되는,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은 현금의 가치만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팔았을 때 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집을 팔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서는 자녀가 집을 산다는 거,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30대가 집을 산다. 지금부터 10년 뒤를 본다고 할게요. 지금 10억짜리 집이 10년 뒤에는 20억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집을 사기가 쉬워지는지.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저조차도 3, 4년 전에는 저희 대전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봐야 4억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대전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없다는 거죠?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아이는 내 집 갖기가 어려운 시대다. 아이야 얼른 커라, 엄마가 버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엄마가 버틸 테니까 아이야 얼른 커라. 내가 너한테 증여해 줄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10대, 20대 자녀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도 버티는 쪽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버틴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놔서 나중에 집이 오르거니까, 즉 자산이 증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녀가 사준다 그러면은 비싸지니까 지금 아예 증여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녀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예를 들어서 신공독 삼성 레미안 1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4만 9,600만 원 호가 매수하고 자기 자본이 얼마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는 9억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인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1년에 4,800만 원이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혹은 4,800만 원 받는다고 할게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4억 5,920만 원을 조달했다고 칩시다. 이때 20, 30대는 자기 자본이 9억 3천만 원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집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하면 다주택자 부모들은 큰 시름을 덜어낼 수 있어요. 자, 내 자녀가 집을 살려면 9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버텨서 증여를 해주면 자녀한테는 좋은 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현재는 4만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통해 주택을 보유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유세 부담을 견뎌내면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비용으로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팁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또 팔았어요. 설사 팔았다고 칩시다. 팔고 다른 집을 산다고 해요. 그 집은 안 올랐냐 이 얘기예요. 그 집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집도 팔아서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 번 돈으로 다른 집을 샀을 때는 그 집은 안 올랐냐 이거예요. 그 집도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무서운 시대에 딱 팔고 딱히 살 것도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자, 자산 가치가 오르고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시대는 현금을 갖고 있다 보면 것보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34.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기 기사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원구, 또 영등포구, 양천구, 송파구 순서대로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내가 송파구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다 치면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송파구의 집이 10억이었다고 하면 10억을 현금을 갖고 있을 때와 송파구의 집을 갖고 있을 때와 현재의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가치가 훨씬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3억 4,950만 원의 평가이익을 봤을 거라는 뜻이라는 이 뜻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 나서부터 자꾸 집을 팔게 하거나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우리
이번 6월까지 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40%였는데 6월 1일부터는 74%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걷어졌겠죠. 자, 양도소득세가 얼마를 걷어졌는지도 기사를 통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양도소득세 73조 원 거쳐 매물은 사라지고 국민 세금만 가중. 그러니까 매물은 줄어들든 말든 상관은 안 한다 이거예요. 세금만 걷었다 이 얘기입니다. 세금만.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세목이 73조 원이나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74조 원을 세금으로 거뒀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가 4년간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 정책을 펼치면서 보유세, 거래세를 높였지만 시장은 못 잡고 정부 세수만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잡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잡는다기보다 세금을 걷는 거에 더 비중을 뒀다고 이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그죠? 자, 보면 어떻게 또 세금이 걷어졌고 어떻게 또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를 우리 또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매도한 사람은 모두 후회한다. 왜 후회할까요? 집값이 작년보다 지금 더 올랐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산이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팔지 않고 지금 팔았다면 또 가격이 틀려지는 거니까 작년에 판 사람은 당연히 후회하겠죠. 공시가 뛰자 증여가 강부. 드디어 세 번째로 선택한 다주택자의 방법은 증여라는 거예요. 증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가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이 부모 세대에서 버티게 하겠다 이거예요. 버티다가 줄게 이 뜻인 겁니다. 이게 광풍이라는 거예요. 인천 역대 최대, 강남 6배, 세종 2배. 세종, 저희 대전에서 세종 가까운데 지금 정말로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전세는 꼬약 2억 5천인데 집이 10억, 12억이에요. 자, 그 공시지가도 당연히 많이 뛴 게 이 세종입니다. 자, 다주택자 증여러시는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종입니다. 세종. 자, 세종이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124건으로 전달인 2월에 비해 2.4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집값이 오르니까 팔면은 양도세를 이만큼 내요. 이만큼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또 오른 만큼 자녀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으니까 자녀가 집을 살려면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하니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이길 때 세종이 이렇게 높죠. 자,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국은 이만큼이고 각 세종이 일가견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당연한 거지. 이건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지. 세종이 지방인 것 치고는 세종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이 비싸졌다. 즉 자산이 상승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년간 서울 집값 상승폭도 엄청났다 이 뜻입니다. 1년 새 서울 아파트값 노도강이 최고. 자, 노도강 이게 뭐냐? 줄임말이에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노원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경매로 노원구에 있는 집 낙찰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물건을 또 받아가지고 공매로 받았습니다. 공매로 받아가지고 가격이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집 판 사람 후회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작년에 판 게 지금 와서도 후회되는 물건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단타를 하기 때문에 또 잡으면 되니까, 또 뭘로 잡으면 되냐면 경매로 잡으면 되니까요. 자, 계속해서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91만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 올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6월 매물설은 종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와. 이제 6월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혹은 증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증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매물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매물은 안 나옵니다. 이제는 관망으로 이제 볼 거예요. 추석 때까지는 관망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래가 실종이 와요. 거래가.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왜? 매물도 아예 없으니까 거래가 될 일이 없죠. 간혹 매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부르는 게 값이야. 내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어떤 일이 오냐? 가격 상승을 가져오겠죠. 이제부터는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내가 15억에 불러서 물었어.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자, 명도를 하고 바로 매매를 하면
이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시세 차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경매가 참 좋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잡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이렇게 거래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지금은 상가 투자와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아주 가장 좋은 거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